첫 번째 그대의 마음 나무처럼 나를 쉬게 해. 두 번째 그대의 미소 햇살처럼 나를 밝게 비추고. 세 번째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 바로 분쟁 조정 제도입니다. 최근 조정 신청 건수와 아울러 조정을 통해 해결되는 건수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혜리 기자입니다. 계약 기간 도중에 납품 단가를 갑자기 인상한 제조업체 탓에 거래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도매업자 A씨. 종합건설회사로부터 위탁받은 공사구역에 대해 공사를 모두 완료했지만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업자 B씨. 이들은 모두 불공정 거래로 손해를 봤지만 그렇다고 소송을 제기할 순 없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많은 비용과 시간을 감당할 여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집계를 보면 올해 들어 3월까지 접수된 분쟁조정 사건은 지난해보다 44% 증가했는데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분쟁조정을 택한 중소사업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접수된 분쟁조정 분야를 살펴보면 하도급 분야가 가장 많았고 가맹사업 분야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렇게 접수된 사건들은 91%의 성립률을 보였고 이는 106억 원의 경제적 성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분쟁 조정 처리 과정에서 대부분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피해 금액에 대한 구제가 이루어진 겁니다. 저희 조정원은 분쟁 조정 상담 콜센터와 무료 법률 상담 서비스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제도를 제대로 이용을 하시면 실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정거래조정원은 앞으로도 분쟁 조정 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면서 피해 구제를 원하는 사업자는 콜센터나 인터넷을 통해 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을 신청해 줄 것을 조언했습니다. KTV 이혜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학생 여러분, 잘 지냈습니까? 예. 자, 여러분들하고 이제 거의 막바지까지 우리가 달려온 것 같습니다. 그죠?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인터넷 수능 제10강 두 번째 파트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 교재 몇 페이지라고요? 그래, 180페이지입니다. 180페이지. 됐습니까? 예. 자,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들 조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고, 그리고, 어떤 질문이든 간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그죠? 풀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단락부터 한번 먼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비자 불만이나 앞에다가 1이라고 쓰시고요. 다시 내려가서 조정은 앞에다가 2, 다시 내려가서 한편 소비자 피해는 앞에다가 3, 다시 내려가서 조정 제도는 앞에다가 4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4개의 단락으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거. 자, 그렇다면 우리 첫 번째 단락부터 가봅니다.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방법이 있을까? 그래, 당사자인 소비자와 사업자가 직접 협의를 통해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더라. 그럼 달리만 하면은 불만이나 피해가 있다 그러면은 당사자끼리 만나서 합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죠? 그런데 그게 쉽게 그래 됩니까? 안 돼.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가보겠습니다. 하지만 역전 나왔네요. 다시 세모 깡약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보자. 실제로는 양 당사자들이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런다고요? 네모 쳐놓기 바랍니다. 소비자 분쟁이라고 한다. 소비자 분쟁 다시 네모 깡약 쳐놓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단락에서는 지금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고요? 그래, 소비자 분쟁에 대해서 뭐 하고 있어? 그래, 설명하고 있더라. 근데 소비자 분쟁이 과연 뭘까? 그죠? 예.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의나 도출을 이끌어내면 좋지만은 그렇지 못한 경우를 가지고 우리는 소비자 분쟁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됐나?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그제? 우리 많이 쓰는 표현 있잖아요. 야, 법대로 해! 이런 이야기 있니? 그죠? 조금 더 볼까요? 자, 일반적으로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이를 가장 실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잠시 볼까요? 뭐라고? 재판을 받는 것이더라. 그래,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실효적인 방법은 뭐라고? 그래, 재판을 청구해서 우리 서로 재판을 받아보자 라는 거야.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서 이 재판은 어떤 건데 제3자인 법관이 분쟁에 개입하여 판단의 과정을 거친 끝에
확정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들은 이에 승복해야 하며, 달리 말한다면은 그래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나 만일 어느 한쪽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래 국가가 강제로 집행에 나서게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분쟁에 있어서 확정의 무엇이 있더라? 그래 판결이 내려진다면 당사자들은 승복하고 거기에 뭐 해줘야 한다? 그래 따라야 한다라는 거 됐니? 예. 그러나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국가가 개입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이것이 바로 무엇이야? 그래 재판의 특징.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따라서 다시 또 깡 쳐놓고요. 자, 내용 밑줄 쫙 치는 거 잊지 마라. 재판은 매우 강력한 효력을 갖는 분쟁의 해결 수단이다. 제일 좋은 게 뭐야? 그래, 재판 가. 그지? 그런데 문제 있겠죠. 그러나 다시 세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놔볼까? 이것은 소송이라는 복잡한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 해결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방안이기도 하더라. 그러면은 이 재판하면 좋은데, 자, 문제 있어, 없어? 문제 있다라는 거죠. 무엇이? 그래, 시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용이 어떻게 돼? 많이 든다라는 그런 어떤 한계도 가져요. 그치? 오케이.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조금만 더 가보자. 따라서 다시 또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경제적, 제도적으로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분쟁의 경우에는 재판이라는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더라라는 것 됐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자, 이제 밑줄 쫙 쳐놔볼게요. 재판의 대안으로 새로운 분쟁 해결 수단들이 모색되어 왔는데 어떤 것이 있다고요? 화해, 그 다음에 중재, 그 다음에 조정 등이 바로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예? 다시 또 약간 쳐놓고 체크. 됐나? 그러니까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을 받을 수는 없어. 어떻게 한다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 다음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러면서도 경제적, 제도적으로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아니면 규모가 크지 않은 분쟁의 경우에는 이것이 별로 의미가 없어. 그래서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라고 보니까는 그래, 화해라든가 아니면은 중재라든가 아니면은 조정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충분히 해결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됐니? 자, 그러면서 마지막 문장 밑줄 쫙 쳐놔볼까요? 이 중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조정이더라. 조정 다시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활용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조정이라는 것이다 라는 것. 됐나? 여러분들 조정 아니? 모르지? 그렇지? 저도 모르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그래, 이제 이러한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무엇을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까? 조정의 방법을 가르쳐 주겠죠. 자, 요게 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래, 논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첫 번째 단락 혹은 두 번째 단락에서 거의 대부분의 질문들은 뭘 제시해 준다고요? 논제를 제시해 준다는 거 있지만, 논제는 왜 우리가 찾는데? 그래, 표제, 부제 묻는 문제, 윗글의 중심 내용 묻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야. 그죠? 오케이. 그래서 첫 번째 단락 다시 정리하면은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됐습니까? 예. 자, 재판이라는 방법을 하면 좋겠는데 이것보다는 자, 어떤 방법이 있다고? 조정의 방법을 많이 사용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조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자. 됐니? 그래, 이것이 바로 무엇이야? 첫 번째 단락 핵심 내용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뭐 설명하겠니? 그래, 조정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나가겠죠. 그죠? 오케이. 자, 두 번째 단락 갑니다. 조정은 조정 다시가 네모 깡 쳐놓고요.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분쟁 당사자 사이에 제3자가 중개하여 협의에 이르도록 함으로써 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제도. 그래, 그게 바로 무엇이야? 조정이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럼 달리 말하면은, 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일단은 조정에 대한 정의를 내려놨는데, 분쟁 당사자 A가 있고, 분쟁 당사자 B가 있더라. 맞습니까? 예. 여기에 누가 개입한다고요? 제3자가 개입해서 뭐 한다고? 그래, 중개하는 것. 이걸
그걸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더라? 조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볼게요. 이러한 조정은 당사자가 조정안을 받아들일 때 성립하는데 당사자 간 합의 정도의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지만 재판사는 판결같이 강력한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더라. 단순히 합의적인 측면도 있지만은 재판을 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예. 자, 그러면서 다시요. 미쳐볼까요? 조정의 주체에 따라서 민간형 조정, 행정형 조정, 사법형 조정으로 나눌 수 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이 제3자의 어떻게 그래 소위 말해서 주체에 따라서 자, 이 조정은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세 개로 나눠볼 수 있겠더라라는 거. 어떻게 나눌 수 있겠니? 그래 민간형 조정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행정형 조정이라는 거. 그 다음에 사법형 조정이라는 것 됐습니까? 예, 이렇게 세 가지로 어떻게 나눠볼 수 있겠더라라는 것 됐니?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해가겠죠, 그죠? 자, 계속 가보자. 소비자 단체의 협의체가 행하는 민간형 조정. 아하, 그러면 민간형 조정은 누가 한다고요? 그래, 소비자 단체가 어떻게 그래 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러면서 이러한 민간형 조정은 자, 당사자 간 합의 정도의 효력을 갖는다고 본다. 그래,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한 합의 정도의 조정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죠? 바로 그 사례가 바로 민간형 조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서 계속 갑니다. 반면 다시요. 세모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한국소비자원 산하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의해 이루어지는 아하 자 무엇? 행정형 조정 이래놨네. 그지? 그러면 행정형 조정에서의 주체는 누가 된다고요? 그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나봐. 어디에? 그래 한국소비자원 산하에. 됐습니까? 예. 자 이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행정형 조정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자, 또한 법원이 직접 조정을 해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사법형 조정이라고 그런다. 그러면 사법형 조정에서의 이 조정의 주체는 누가 된다고요? 법원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네. 그죠? 오케이. 그러면서 이러한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면 확정 판결을 받는 것 같은 효력인 이른바 자 기판력 다시 네모 깡 쳐놓고요.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더라. 그럼 다시 말하면은 이 둘에 의해서 조정을 받게 되면은 그것은 무엇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 앞에서 말했던 재판을 받은 거하고 똑같은 거라는 것이지. 그것을 우리는 뭐라 그래? 그래 기판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다시 말한다면 저 앞에서 강력한 효력을 갖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서 계속 가볼게요. 이렇게 해서 기판력이 생기면 특별한 재심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판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다시 어떻게 다루지는 못한다라는 것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들 달리 말하면 행정형 조정이라든가 사회형 조정을 받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 그래 재판을 받은 것과 거의 동일한 어떤 효력을 갖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네. 자,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는 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조정에 대한 정의와 맞습니까? 예. 조정의 주체에 따라서 다시 세 가지로 나눠봤고 그 세 가지에 대한 설명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예. 그래서 조정의 주체에 따른 구분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게 딱 맞아떨어지겠네. 맞습니까? 이게 두 번째 단락 내용이다.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단락 내용 가볼게요. 자, 뭐라고 했느냐? 한편 자 보세요. 소비자 피해는 대개의 경우 여러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쟁을 일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자 네모 쳐놓기 바랍니다. 집단 분쟁 조정 방식이 활용되기도 한다. 집단 조정 분쟁, 자 집단 분쟁 조정 다시는 네모 깡 쳐놓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의 단락에서는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그래 설명하고 있다. 볼 수 있겠네. 그지? 그래서 소비자라고 한다면은 한 개인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불만을 갈 수 있다라는 거야. 또 많은 사람들이 분쟁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죠. 됐습니까? 예. 그랬을 때 우리는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걸 하더라라는 이야기야. 그죠? 자, 조금만 더 가볼게요. 즉 다시 또 깡 쳐놓고요. 자,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한 설명이죠.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같거나 비슷한 유형으로 발생한 피해를 입은 소비자의 수가 얼마일 때? 50명 이상일 때에는 소비자 개인을 대신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조정을 의뢰 또는 뭐 할 수 있다? 신청할 수 있더라. 그럼 다시 말한다면은 소비자가 자 얼마 이상일 때 그래 50명 이상일 때 됐나요? 누가 그래 국가나 아니면은 지자체나 아니면은 뭐라고 할까? 그래 뭐 소비자 단체 그럴까요? 예, 소비자 단체가 뭐 할 수 있더라. 그래 다시 말한다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일괄적인 분쟁 조정을 의뢰 또는 신청할 수 있는 것. 요거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집단 분쟁 조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 단락에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집단 분쟁 조정에 대한 의미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 이제 이해되겠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단락 마지막으로 가볼게요. 자, 조정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법률에 의해 엄격한 판단을 내리는 재판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고, 그죠? 예. 분야별 전문가가 직접 참여함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동시에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더라. 그럼 다시 말하면 네 번째 단락에서는 조정제도의 무엇에 대해서 그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그죠? 자, 어떻게 된다고요? 한 세 가지 정도 들고 있다라는 것 파악되니? 예. 첫 번째는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그래. 재판보다 더 유연하게 분쟁을 처리할 수 있더라. 재판보다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고. 동시에 두 번째 어떻게 볼 수 있을까? 그래. 전문가가 맞죠? 직접 참여하니까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 비용적인 측면에서 얼마 들지 않는다라는 것.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됐니? 예. 하지만 다시요. 세모 깡 쳐놓고요.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조정이 성립되지 못한다는 일종의 한계를 갖게 된다라는 거. 자, 여기에서 이제 뭐가 제시됐다고요? 그래, 장점만 제시된 게 아니야. 한계도 제시되었어. 어떤 한계냐 했더니만은 그래, 당사자 됐습니까? 예, 당사자 중에서 그죠? 예, 한 명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래, 그 조정안에 대해서 수락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조정이 어떻게 된다고요? 성립된다, 성립 안 된다?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무엇이야? 조정제도의 한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은 네 번째 단락 우리가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 조정제도의 장점과 한계 됐습니까? 예,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그죠? 예.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지문의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죠? 예. 자, 지문의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지문의 내용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라는 거. 그거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됐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181페이지 문제 5번, 6번, 7번 해결해 보도록 하자. 됐니? 자, 5번 문제 갑니다. 윗글에 중심하자. 중심하자.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얘기했다. 중심하자 찾는 것은 뭐 찾는 문제라 그랬었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잖아. 여러분들이 논제 찾는 문제다라고 이야기했어. 그죠? 예. 논제는 어디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요? 첫 번째 단락 혹은 두 번째 단락까지. 맞습니까? 예. 대개의 글들은 두 가지씩을 쓰고 있다라는 거. 그걸 여러분들 머릿속에 끄집어내. 알겠니? 예. 자, 그러면은 다시요.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 논제 어떻게 잡고 들어갔을까? 소비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어떤 방법을 많이 쓴다고? 조정의 방법을 많이 쓰더라. 그래서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 네 번째 단락을 통해 가지고 조정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갔죠. 그죠? 오케이. 그렇다면 선택지 몇 번이 될까? 그래서 선택지 1번 바로 나오잖아. 어떻게 돼 있어? 소비자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조정제도. 맞습니까? 그래. 국어 이상의 것이 어디 있니? 됐나요? 예. 간단하게 해결되겠죠? 자, 6번 문제 갑니다. 윗글로 봐서 기억이라고 했다. 기억 뭔데요? 그래, 바로 재판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예, 재판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그럼 물어보자. 재판에 대해서 이해한 내용이라고 그랬으면은 일단은 우리는 윗글에서 어떤 부분을 찾아 들어가야 될까? 그래, 재판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부분 찾아 들어가야 되겠죠? 그게 어디에 있더라? 그래, 첫 번째 단락에서 다 설명해 놨잖아. 됐습니까? 예,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야. 됐니? 예. 자, 그럼 선택 지문 갑니다. 재판은 제3자의 개입에 의해 제3자의 개입 밑줄 쫙
쳐놓고요.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이더라 라고 얘기했어. 자, 어디에 있니? 그래, 첫 번째 단락에 가보자. 자, 기억 재판을 받는 것이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네요. 첫 번째 단락 네 번째 줄입니다. 제3자인 법관이 분쟁에 개입하여 판단의 과정을 거친 끝에 확정 판결을 내리면 당사자들은 이에 승복해야 하며 여기 딱 나와 있네. 맞습니까? 그래서 제3자의 개입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 하나다라는 거 바로 확인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서 선택지 2번 갑니다. 재판은 미쳐볼까요? 화해나 중재 등의 과정을 거친 뒤에 최종 단계에서 이뤄준다. 아, 이거 아니잖아. 자, 일단은 분쟁이 일어났을 때 제일 좋은 방법은 뭐예요? 그래, 소위 말해서 재판을 통해 가지고 해결하는 게 제일 좋아. 됐습니까? 그런데 재판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니까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너무 많이 걸리더라.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느냐 했을 때 화해나 중재나 조정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죠? 그래서 화해, 중재, 조정 다음에 재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야. 됐습니까? 그렇다면 선택지 2번 딱 나왔네요. 그죠? 오케이. 그게 틀렸다는 거 확인될 것 같고요. 자, 선택 3번 갑니다. 재판을 받은 당사자가 결과에 불복하게 되면은 국가가 개입을 하게 된다라는 거. 자, 어디 나와 있느냐? 그래, 앞에서 우리 읽었던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죠. 첫 번째 단락 5번째 줄입니다. 만일 어느 한쪽이 그 결정을 따르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더라? 국가가 강제로 집행에 나서게 되는 것. 그게 바로 무엇이었어? 재판이었었잖아. 됐습니까? 예. 선택 3번 해결됐나요? 예. 항상 모든 해답이 근거는 어디 있다고요? 지문 속에 있다라는 거 잊지 마. 자, 선택 4번 갈게요. 재판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계층에서 이용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제도였더라.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시간이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어떻게 든다라고. 됐습니까? 예. 자, 어디 있니? 역시 첫 번째 단락에 위에서 7번째 줄 따라서 다음에 돼 있죠. 경제적, 제도적으로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어 있거나 규모가 크지 않은 분쟁의 경우에는 재판이라는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 됐습니까? 예. 선택 5번 같이 갑니다. 사법형 조정을 통해서 사법형 조정 다시 밑줄 쫙 쳐놓고요. 그러고 보니까는 우리가 자, 조정에서도 주체가 누가인 경우가 있더라? 그래, 법원인 경우가 있었어. 맞습니까? 예. 그게 바로 사법형 조정이었다라는 거지. 그지? 오케이, 조금만 더 볼게요. 사법형 조정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고 특별한 재심 사유가 없을 경우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재판을 할 수 있다 그랬어? 없다 그랬어? 없다 그랬네. 그래, 거기도 재판이란 말 나왔네. 어디 있었습니까? 두 번째 단락 맨 마지막 문장 잠깐 볼게요. 일어났죠. 자, 기판력에 대한 정의 나오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기판력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 특별한 재심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재판을 통해 동일한 사안을 다시 다루지는 못한다. 그러면은 사법형 조정이라는 것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재판이라는 것을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선택지 5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네. 맞습니까? 그렇다면 6번 문제는 정답 몇 번? 2번 끝. 이래 되겠습니까? 네. 자, 7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윗글을 읽고 보기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뭐 하는 거야? 그래, 적용시키는 문제야. 됐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적용시키겠니? 그래, 우리 가만히 보니까 재판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제는 뭐에 대한 설명이 없어? 조정에 대한 설명이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7번 문제는 앞서서 우리가 익혀놨던 조정의 것을 어디에다가 적용시키는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오케이. 자, 계속 가보겠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어. H주상복합 건물의 오피스텔 주민 81명. 주민 81명 다시 동안에 깡약 쳐넣기 바랍니다. 왜 잡아주는지 이해되시겠지? 그죠? 예. 우리가 자, 세 번째 단락에서 뭐 얘기했더라? 집단 분쟁 조정이라는 거 이야기했었지? 거기에 몇 명 넘어야 된다 그랬더라? 50명 넘어야 된다. 그래, 그런 것들 여러분들 생각하면 들어가면 되잖아. 그죠? 오케이. 자, 여하튼 오피스텔 주민 81명은 2년 전 시행사와 오피스텔 분양 계약을 체결하였다. 당시 시행사는 지하 5층까지 주차장을 만들고 지하 1층에는 헬스클럽도 만들기도 하였다. 하지만 다시로 세모 깡 쳐놓고요. 보기 내용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문 내용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 미쳐줘야 되는 거야. 그지? 오케이. 자, 이후 시행사가 자금난을 겪으면서 설계를 변경하여 지하 4층까지만 시공함에 따라 주차장 면적이 크게 감소하였고 지하 1층의 헬스클럽도 처음 계획대로 설치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결국 시행사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여 미쳤까요? 사법형 조정을 신청하기로 하였다. 사법형 조정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앞에서 조정 방식에 따라서 그 조정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는 세 가지로 나눠봤었죠. 그 안에 사법형 조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사법형 조정에서의 조정 주체는 누가 된다 그랬어? 법원이 된다 그랬다. 그럼 요것하고도 여러분들이 연결시키면 되겠네요. 맞습니까? 예. 자, 그럼 선택지 1번부터
1번부터 가보겠습니다. 시행사가 설계를 변경하게 된 어려운 사정을 조정 과정에서 고려하겠군.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면은 네 번째 단락의 제일 첫 번째 줄 잠깐 보세요. 일어났죠? 조정 제도는 당사자의 사정을 배려하고 상호 양보를 통한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라고 돼 있잖아. 그러니까 달리 말한다면은 시행사는 시행사 입장을 필요할 것이고, 그다음 오피스 주민은 오피스 주민의 사정을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법원은 그 두 개를 다 들어본다라는 거야. 그래야지만 조정이 가능하지 않겠니?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선택지 1번에서 말한 것처럼 시행사가 설계를 변경하게 된 어려운 사정을 조정 과정에서 나름대로 고려하겠죠. 맞습니까? 예. 자, 그러면 선택지 2번 갑니다. 주민들이 직접 주민들이 직접 전문가 선임 밑줄 쫙 쳐놓고요. 그래야 하므로 소송보다 많은 비용이 들겠다. 다시 밑줄 쫙 쳐놓기 바랍니다. 자, 감독님 잠시만요. 이쪽으로요. 자, 우리 맨 마지막 네 번째 단락 조정제도의 장점에 대해서 설명할 때 세 가지를 들었었죠. 재판보다 유연하다 그랬고, 그 다음에 전문가를 어떻게 소위 말해서 대동해서 맞나요? 직접 참여시킴으로써 전문성을 확보한다 그랬고, 그죠? 그리고 재판보다는 어떻게 한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거의 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잖아. 그지? 그러면 선택지 2번에서 말한 것처럼 누가 전문가를 불러야 되느냐라는 거 정해졌어요? 정해지지 않았어요? 정해지지 않았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비용은 거의 든다, 안 든다? 안 든다고 이야기했었죠? 저 앞에 자, 재판은 어떻게 든다 그랬어? 그래,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든다 그랬잖아.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조정제도를 어떻게 이용한다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그러면 선택지 2번은 전혀 맞지 않는다라는 것 알 수 있겠네. 맞습니까? 예. 그렇다면 다음 몇 번? 2번 끝. 이래 되겠죠. 그죠? 오케이. 자, 그럼 선택 3번 갑니다. 조정이 성립되었으나 시행사가 조정 내용을 이행하지 않으면 법에 따라 강제 집행도 할 수 있겠더라. 자, 요거 잘 보세요. 조정을 하고 거기에서 누군가가 수락을 했어. 됐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그것은 법적인 어떤 효력을 갖는다라는 거죠. 나름대로의 행정형 조정이라든가 사법형 조정은 굉장히 강한 거라고 이야기했잖아. 됐습니까? 근데 지금 선택지는 뭐라 했냐면 조정이 성립되었다 그랬단 말이야. 조정이 성립된 것은 어느 한쪽이 조정안을 수락 안 한 것이 아니라 둘 다 뭐했어? 그래, 수락했다라고 먼저 봐야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그래, 두 사람은 다 지킬 것은 지켜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렇게 안 하면은 재판과 동일한 효력을 얻게 되니까 누가 국가가 개입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됐습니까? 그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 4번하고 같이 좀 볼 수 있도록 할게요. 법원이 제시한 조정안을 주민 측이나 시행사 중 어느 한쪽에서라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기 어렵겠더라. 그래, 어느 한쪽에서 뭐 한다고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는다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거. 그런데 지금 선택지 2번에서 말한 조정이 성립되었다라는 것은 두 사람 다 뭐 했다는 거야? 조정안을 수락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지. 됐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혹여라도 선택지 3번하고 4번하고 여러분들 배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조정이 성립됐다라는 것과 이제 조정안을 수락됐다라는 것은 그 과정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다라는 거. 됐습니까? 네. 자, 그 다음에 선택 조번 갑니다. 피해자가 50명 이상이므로 그래 사법형 조정 대신에 소비자 단체 등을 통해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에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겠다. 그래, 집단 분쟁 조정은 소비자가 50명 이상일 때, 그죠? 국가나 지자체 혹은 소비자 단체가 대신 그 분쟁 해결해 주는 것을 이야기했더라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서 제일 첫 번째 오피스 주민 몇 명 잡아달라고 했다? 81명 잡아달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됐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은 7번 문제의 정답은 2번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맞나? 예. 자, 여러분들. 자, 질문 내용 어때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맞습니까? 예. 그리고 문제도 결국은 그 모든 해답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다고요? 지문 속에 있었다는 점. 그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예. 자, 오늘도 여러분들 화이팅 하시고요.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